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말과 함께 7월의 마지막 날 또한 일요일입니다. 이번 7월엔 어느 때보다도 파이 네트워크에겐 많은 이벤트들이 진행되었습니다. KYC가 진행되어서 약 150만 명 이상이 통과가 되었고 이미 파이 메인넷 지갑도 100만 개가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간 P2P 물물 교환 거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파이의 가치를 실제 개인 사업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 간 거래 또한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KYC 진행 속도가 7월 중순 이후로 많이 늦어지면서 다소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코어팀의 알고리즘 변경에 대한 약속을 기다려보면서 다행스럽게 코어팀의 메인넷 SDK가 조기 배포되었고 이제 메인넷에 파이 해커톤 앱이 업로드되기 시작하면서 또한 많은 앱들이 이제 B2C 모델을 향하여 더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손을 보면서 최종 파이 코어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모든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8월 초에 다시 채굴 속도 조정을 코어팀이 공지하면서 상당히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가벼운 주제로 과연 파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 규모로 커질 수 있을까 하는 다소 재미있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8월에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정이 될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틀 전 저의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린 메인넷 로딩 앱인 파이 웨비널스와 파이 카드에 대한 추가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인 이슈인 파이 네트워크의 단기적인 예상 규모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8월이 다가옵니다. 과연 이번 8월엔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정이 가능할까요? 2021년 말 폐쇄형 메인넷이 가동되기 시작한 후에 우리는 3월과 4월 각각 15% 이상의 속도 조정을 맞이하였고 5월 이후부터는 점차 그 속도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5월 말엔 3,500만 명의 채굴 네트워크 도달이 발표된 상황임을 감안해보면 실제 코어팀의 계산보다는 인원 증가가 크지 않았거나 혹은 기존 채굴자의 이탈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KYC가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오픈된 것이 아닌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7월 개인 간 P2P 거래가 시작이 된 후 그동안 채굴을 중단하였던 많은 기존 채굴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마도 7월 P2P 거래가 시작된 후에 한 달여 동안 전체 약 100만 명 수준 이상이 채굴로 다시 돌아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5월 말 이후에 7월 말까지 150만 혹은 200만 명의 자연 증가를 감안해 본다면 저의 판단은 이번 8월 채굴자 발표는 약 3,800만 명 가까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저의 가정이 맞는 경우에 아마 8월 채굴 속도 조정은 10% 이상, 다시 15% 수준까지도 큰 폭의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신규 채굴자보다 기존 채굴자들의 재진입 시 채굴 물량의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또는 일부 추가 락업에 대한 실질적 채굴 물량에 대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채굴자들의 재진입 혹은 신규 채굴자의 정기적 증가 그리고 P2P 거래량의 증가는 다시 파이 네트워크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 이틀 후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늘 채굴 속도 조정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8월엔 다시 대규모의 채굴 속도 조정이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전히 파이는 기간을 정할 수 없는 매우 장기적인 채굴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채굴 속도 조정을 확인한 후에 다시 여러분들과 채굴 예상에 대한 저의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공지드린 파이 네트워크 최초의 메인넷 로딩 앱인 파이 이카드와 파이 웨비나스에 대해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메인넷 로딩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URL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 안에 파이 이카드라고 적으면 자동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접속 문제가 발생 중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게시된 URL을 당분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해 주시면 파이 브라우저 파이 프로토콜로 변환이 되어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파이 아이디를 인식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사용 이름이 파이 이카드 하단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파이 웨비나스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래 제시된 URL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곧바로 파이 프로토콜로 변경이 되어서 자동 인식되고 개인 프로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컨텐츠를 업로드 하시고자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휴대폰에서도 직접 업로드가 가능하고 혹은 본인이 사용하시는 랩탑과 휴대폰을 연결하여서 컨텐츠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컨텐츠의 제목은 약 30자 이내로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직 서버 확충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코어팀
팀과 함께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파이 웨비나스나 파이 이카드 모두 파이 브라우저 상에서 플랫폼 웹 3.0 설정이며 따라서 별도의 다운로드 앱이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의 모든 앱들은 이렇게 파이 브라우저 안에서 구동이 되고 파이코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브라우저 안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부가가치가 생성이 되는 웹 3.0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이 이카드 사용법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계십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이 이카드는 파이 지갑 안의 파이를 파이 이카드 계정 어카운트 안으로 인출하여서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나 파이 아이디를 적고 송금하는 구조입니다. 즉 파이 지갑 자체에서 숫자를 잘못 적거나 하는 부담감을 미리 사전에 막고 작은 수수료를 통해서 송금하는 것이 그 주요 기능이며 별도의 QR코드를 생성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온 오프 체인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재미있는 주제인 파이가 과연 얼마나 큰 규모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편안하게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파이 네트워크의 규모를 판단해 보면서 파이가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항상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캘리포니아주의 인구는 현재 약 3,935만 명 수준으로 파이가 조만간 그 규모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총 생산 GDP는 약 3조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총 GDP가 1조 8천억 달러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대한민국 전체 GDP의 약 2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개인당 평균 소득은 약 8만 5천 불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의 총 시장 규모가 약 1조 1천억 달러 수준이니 캘리포니아주 하나가 얼마나 막강한 규모인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 파이 네트워크가 약 4천만 명 수준의 채굴자 네트워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9월 이후에 파이 네트워크가 만들 수 있는 경제 규모, 즉 파이 네이션의 GDP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 채굴 인구가 약 4천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그때쯤 파이 평균 합의 단가가 약 100불 수준이며 한 달에 평균 파이 네트워크의 멤버들이 약 100불 정도의 파이 교환 거래와 파이 앱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월간 파이 네트워크의 교역 규모는 약 40억 달러 수준이며 연간 총 480억 달러 수준의 경제 규모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매월 월간 파이는 4천만 건 이상이 이동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른 월간 소각 4천만 개를 감안하면 연간 소각 비용은 약 4억 8천만 달러 수준의 소각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4천만 명의 파이 네이션 시민들이 연간 교역만으로도 100불 수준의 파이 가치를 통해서 약 484억 불 수준의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약 200억 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총 파이의 KYC 물량 중 80%의 물량이 락업이 되어 있고 이것을 미래의 디파이 개념의 TVL 총 락업 물량 개념으로 전환해보면 개당 100불 가치의 총 160억 개의 파이가 락업이 되어 있어서 스테이킹에 묶여 있으므로 이것을 총 가치로 환산하면 이자를 제외하고라도 약 1조 6천억 달러의 가치의 물량이 락업이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킹이 블록 검증에 대한 보상이라면 이자 농사인 디파이는 탈중앙화인 거래소나 코인 대출 플랫폼 같은 별도의 디파이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한 대가로 코인을 받는 것이므로 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단순 치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이는 1파이당 100불 수준의 가격이 4천만 명의 액티브 거래 참여자를 기반으로 하여서 벌써 약 2조 800억 달러 수준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NFT 시장 참여는 포함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파이 네트워크의 참여 인구가 1억 명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그 파이의 시장 가치가 점차 확대되고 높아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규모가 파이 네트워크 기반 파이 네이션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저는 파이는 절대 기존의 암호화폐인 시가총액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규모라고 언급해왔고 이제 파이가 실제적인 시장 거래가 더 확대되면 이것은 매우 쉽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암호화폐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그 본연의 가치는 희석되고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실물 가치에 기반한 디지털 머니인 파이가 절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희석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올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모두 개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실증적이고 직관적인 미래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파이의 경제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이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히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파이의 소소한 규모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본 게임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파이가 얼마나 성장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림에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모든 파이의 웹 3.0 이코노미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파이 브라우저 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담고 무한 팽창하는 구조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팽창의 가장 큰 열쇠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파이 앱이 될 것입니다. 2030년이면 이미 파이 앱 자체만으로도 상장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앱이 3개 이상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저의 의견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블록체인 경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파이 네트워크 안에서 그 진화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의 상거래 앱들이 메인넷 SDK와 결합하여 게임을 준비 중입니다. KYC 속도에 맞추어서 코어팀의 승인이 시작이 되면 새로운 블록체인 웹 3.0 기반 파이 경제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개인 간 P2P 거래 금액과 거래량 역시 초기 판매자 그룹들이 참고해야 될 가격 설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제한적인 언락 물량을 통해서 초기 파이 이코노미가 더 높은 가치로 출발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더 건강한 휴일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